자, 화면 보시면 지구온난화 논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문으로, 기술 지문으로 많이 나오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역사죠, 일종의. 그 논쟁에 대한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그래서 좀 희귀한 지문이라 배경 지식을 좀 쌓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구온난화하고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 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프 볼 때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가로축하고 세로축이지? 세로축은 1800년 중반,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00년, 2000년까지 나왔나 이거? 21세기 최근까지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한 150년간의 기후, 지구 평균 기온. 세로축 보면 알 수 있죠? 추정된 지구 평균 기온이 자, 19세기 중반에는 13점 몇 도? 13점 뭐 초중반이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14도, 그러니까 한 1도 정도가 오른 거야. 1도 정도면은 뭐 별로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일교차나 뭐 하루의 일교차라든가 대한민국만 해도 1년 중에 여름하고 겨울의 그 온도 차이를 생각해보면 영상에서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 온도 차를 생각해보면 1도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평균이 1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년 동안 1도씨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자,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 외에 또 뭘 알 수 있니? 이 그래프에서. 색깔 있는 막대 그래프를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뭐가 느껴져? 자, 아래 보시면 빨간색은 150년간의 기온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지난 25년. 그러니까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오면서 점점 짧은 기간의 온도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기울기가 점점 급경사가 되죠.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얘기는 온도 상승이 그만큼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뭐냐? 자, 지금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원인이 뭐예요? 온실가스죠?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거. 자,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와. 99% 이상. 자, 태양에서 지구로 올 때 그 사이에 뭐 공기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류 현상이 아닌 복사 에너지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로 지구에 태양열이 오는데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대기권에서. 반사가 되고 일부가 그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들어온 것이 지구에 계속 누적이 된다면 지구는 금방 뜨거워지겠지. 한증막처럼. 그래서 지구도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해요. 들어온 거를 다시 방출한다는 거지. 그래야 기온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때 수증기라든가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요런 게 대표적인 온실가스고 얘네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막는다는 거 아니야. 못 나가게. 그래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게 150년 동안 한 1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만 봐도 온실가스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자, 그림 보고 분석하는 방법 생각을 좀 해봐야지. 자, 온실가스 말고 또 뭘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지. 태양을 생각해봐야죠.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면 온실가스만 갖고 뭐라고 하면 되겠지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과연 일정할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그림만 봐도 밑에 써 있듯이 태양의 흑점,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흑점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왕성해진다는 얘기야. 태양 활동이 왕성해진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하거나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변하면 태양의 활동이 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보면은 막 까맣게 돼 있잖아요, 흑점이.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막 헬게이트고 이게 이 안에 암흑의 세계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겼지만 이 가장 까만색, 검은색 영역조차도 달의 밝기, 보름달 밝기의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거지 여기도 굉장히 밝은 거예요. 자, 아무튼 태양의 활동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온실가스 말고 태양의 활동, 외부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일사량의 변화라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지구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순환한단 말이야. 지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의 원인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지문에서는 이런 말 나왔잖아. 기후 되먹임. 원래 용어는 기후 피드백인데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기후 되먹임이. 자, 피드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어떤 과정이 다음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여기에서 나타난 이 일련의 과정에 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다음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여기에 결과가 앞의 과정에 다시 영향을 주는 거. 방향이 되돌아오는 거. 요게 피드백이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진다. 여기만 해도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수증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그만큼 해수 같은 게 증발이 잘 돼서 수증기가 늘어나요. 그래서 수증기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증기가 늘어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 그림에서 봐봐. 수증기의 양이 늘어. 그러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수증기가 모여서 되는 게 뭐야? 뭐죠? 현빈아 뭐야? 수증기가 모이면 뭐가 돼요? 구름이요. 그렇죠. 구름이 돼요. 근데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면 자, 요 사진에서 반사된다고 했잖아. 이 반사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구름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증가하면 온난화를 상쇄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수증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를 상쇄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양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게 수증기지만 수증기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구 온난화로 지목되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계속 있는 건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자들 사이에 전쟁이라고 봐야 돼. 자, 누구는 우리 지문에서 읽었듯이 야,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자연적 원인이라니까? 자연적 원인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주기적으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비강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간빙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인간이다.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그래프가 요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겠지만 얘의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지문에서 읽었듯이 하키 스틱 그래프예요. 하키 스틱처럼 생겼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온도계, 그다음에 나이테, 나무에 있는 나이테, 그리고 산호, 바닷속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상 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측정을 했다. 여기 빨간색 영역 있죠? 빨간색 그래프 있는 거는 온도계로 측정한 거야. 온도계가 개발이 됐으니까 이때쯤에. 근데 그 전에는 온도계가 없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전부 다 추정한 거지 이런 걸로. 나이테나 빙상 코어 이런 걸로 추정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이라는 기후학자인데 만 교수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추정을 이렇게 해봤더니 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전설적인 그래프가 된 거예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어디 있다? 그렇지. 인위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죠. 왜? 과거에 우리 중세 시대에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 급격하게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뭘 나타내냐? 인간이 원인이라는 거죠. 산업화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지문에 나왔듯이 맥킨타이어라는 수학자,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그리고 맥키트릭이라는 경제학자, 이 둘 다 기후학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만 교수팀에 연락해서 당신들 이 그래프 만든 거 자료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지. 왜? 아니, 나무의 나이테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나무의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게 추울 때는 나무가 성장을 잘 못하니까 나이테가 좁아. 근데 여름같이 더울 때는 나무가 쭉쭉쭉 성장을 하니까 나이테가 두꺼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 당시에 기온을 추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예를 들면 200년 묵은 나무다. 그러면은 200년 전에 나이테가 이렇게 좁으니까 요때는 지금보다 온도가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맥킨타이어가 보니까 아니 나무의 나이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낸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거야. 요게 맥킨타이어하고 맥키트릭이 다시 그린 거예요. 다시 그린 거. 여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온도계로 측정을 한 거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 교수나 맥킨타이어나 똑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추정치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거의 유사한데 15세기, 15세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만 교수가 그린 그래프고요. 좀 좁은 게. 요 위에가 맥킨타이어가 수정한 부분입니다. 요 두꺼운 부분이. 야, 이렇게 수정한 거 보니까 다르잖아. 야, 이 1443년에 우리 한글 창제되고 이때 다 가마 타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그 중세 유럽만 해도 막 중세 유럽에 뭐 15세기 영화 봐봐. 기사들이 막
비 오고 막 뭐 추적추적한데 말 타고 창 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그런 거잖아. 그때 무슨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촉발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만 교수가 사기친 거다. 자기의 이론이 옳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공격이 벌어지면서 만 교수가 이게 미국 사람인데 청문회까지 들어가요. 청문회까지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이렇게 유명한 기후학자들이 그래프 그렸는데 그거 가지고 뭐 조사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결론을 내려줄 수가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맥킨타이어하고 맥키트릭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다. 맞다. 하지만 그 지적을 반영한다고 해도 그래프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거는 그들도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사모사하게 애매모호하게 만 교수를 살려주면서 맥킨타이어의 의견도 반영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어. 결론이. 그 전에 결론이 뭐였냐면 원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20세기의 온도 상승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만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1000년 동안의 20세기의 온도 상승이 가장 높았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맥키타이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1000년까지는 아니고 500년으로 줄이자. 500년 동안 20세기의 기온이 가장 높은 구간대였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표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무승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끝났는데 이게 199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있었던 논쟁이에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리니까 결론이 안 나지. 그래서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있었고 2007년쯤에는 영국에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요. 제목이 뭐냐? 지구온난화 대사기극. 그래서 막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기후학자들이 연구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실제보다 과장했다. 사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자연에 있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근데 시간이 더 흘러서 2010년 이후에 2010년 이후 지금 한 10년 동안의 기후계의 기후학계의 다수설은 지구온난화는 인위적인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97에서 98%가 인위적 온난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84%가 인위적 온난화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인위적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지. 지금은 다수설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 전에 이제 도쿄 협약이 있었는데 그거 거의 안 지켜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논쟁도 있고. 근데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도 안 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지. 예를 들면 뭐 교과서에서 봤을 거야. 사회 시간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유럽이나 뭐 일본, 미국 같은 나라들의 입장이 다르잖아. 야, 이쪽에서 지구 온난화 심각해. 야, 니네 너무 많이 배출한다. 니네 좀 줄여라. 그럼 얘네가 지구 이산화탄소 그동안 뭐 19세기에 다 배출해가지고 지구 온도 올려놓은 게 니네인데 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니네만큼 기술력도 없어. 우리는 석유 겁나 떼가지고 기술 발전해야 되는 나라란 말이야. 경제 발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이 다르니까 이게 뭐 협약이 되겠냐? 라고 했는데 협약이 됐어요. 자율적으로 이만큼씩 감축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을 해도 지구 온도는 1.85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100년까지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는 1.15도를 초과하지 않는 게 목표인데 이걸 다 지켜도 1.85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150년 동안 1도씩 상승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다가 1.85도씨가 상승이 되면 2.85도가 상승하는 건데 기후학계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2도씨. 얘가 마지노선이다. 2도씨를 넘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도 물론 추정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용수철 있잖아요. 스프링을 당겼다가 놓으면 탄성력에 의해서 회복되지.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잡아당기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탄성력을 잃어가지고. 2도씨가 그 탄성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구 기온 상승이 2도씨를 넘어가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갑자기 겁나 추워질지 아니면 갑자기 겁나 추워질지 더워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라도 지금 노력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건데 근데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다. 왜냐? 여러분들 미국이 이 파리 기후협약에 들어간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유명한 대통령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근데 오바마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됐어?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게 뭐야? 나는 미국은 파리기후 협약 탈퇴한다. 지구온난화는 개뻥이다. 과학자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구는 서늘해질 거다라고 하면서 석유를 막 세일가스를 겁나 시추하잖아. 트럼프가. 근데 지금도 미국은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다행히 다음 대통령 바이든 형님께서 내가 임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파리기후 협약에 복귀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복귀해요. 미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 빠지면 뭐가 돼? 다 나가리 되는 거지. 근데 미국이 돌아왔어도 쉽지가 않아요. 인도는 억지로 하고 있어. 지금도 불만이야. 왜냐하면 인도는 중국만큼 기술 발전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세계 1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만큼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불만이야. 그리고 러시아도 복병이에요. 러시아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좋아. 왜냐? 지금 그동안의 지구 온난화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 동토가 아니야. 언 땅이 아니라고. 지구 온난화가 더 진행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 1위 국가인 거 알죠? 밀 수출량이 1위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시베리아에서도 밀을 기를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되면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땅을 사놓기 바랍니다. 자, 돈을 재테크를 딴 데다 하지 마시고 러시아 땅을 사세요. 그러면 한 10년 더 지나면 러시아에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때 돈방석에 올라갈 수 있어. 우리 그 푸틴 형이 땅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있으면 러시아의 땅을 사놓으세요. 러시아는 여기 들어오긴 했는데 온난화되면 오히려 좋아. 온난화되면은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이제 구경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켜져도 문제고 이거 넘어갈 테니까 이거를 지키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나라들이 뭐 기후 신경 쓰겠어? 경제 발전해가지고 되돌려 놔야 될 거 아니야 과거로. 그래야 리더들이 계속 이제 권좌를 차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위태롭다. 파리기후 협약이 되게 중요한 협약인데 지구를 지키려면 위태롭다라는 거고요. 야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뭐 탄소를 조절하고 이런 거 너무 우리 소극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뭐 농약 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2번 그림이라고 할게. 2번 사진에 있는 탱크에 에어로졸이라는 걸 채워요. 그 에어로졸이 뭐냐면 우리 F킬라 칙 뿌리면 거기 나오는 그 이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액체긴 액체죠? 그지? 액체인데 약간 기체에 가깝게 만드는 그 미립자 형태로 나오는 그 액체 있잖아요. 그거를 가득 실어. 그리고 성층권까지 올라가. 이 비행기로 쭉 올라간 다음에 비행기 날개에 있는 노즐에서 이게 분사합니다. 이게 에어로졸이야. 쭉 분사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성층권에 커튼이 생기는 거죠. 에어 커튼. 물방울 커튼이 쫙 생기는 거야. 그러면 햇빛이 왔을 때 구름이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 뭐하러 온실가스 이런 걸 뭐하러 조정해? 그냥 여기다가 커튼 만들어가지고 햇빛 못 들어오게 하면은 지구 온난화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돈도 별로 안 든대요. 이런 방법의 지구 온난화 방지책이 돈도 별로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쎄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해도 될까? 인간이 지구에다 뭐 덮어씌우고 막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걱정이 좀 들죠? 그래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요거. 아 미안.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왜랍니다. 왜? 이게 재생키가 없어졌어.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까 말한 그 비행기 같은 거 이게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에어로졸을. 다음 장면이 잘 봐.
세계가 얼어버렸다. 모든 생명체가 멸종됐다. 야, 지구 0. 몇 도 올라가면 뭐 북극곰이 멸종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걱정하고 있는데 한 방에 다 멸종해버린 거죠? 이거 제목 아는 사람? 학준아 이거 제목 아니? 설국열차 아니에요? 영화 좀 봤구만. 학준이는 설국열차죠. 이 도입부인데 이 도입부를 별로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자,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자, 지구온난화 심각. 원인은 온실가스 또는 태양 활동의 증가. 뭐 이런 거. 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한 20년 동안 학자들이 싸워서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위적인 것에 있다라는 게 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코앞에 있다. 언젠가 지구는 황산비가 내리는 섭씨 46도 고온의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 이러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유언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청 지구의 미래를 걱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입장이 이게 겨우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각국의 입장이 달라서 70억의 인구가 조별 과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명만 모여서 조별 과제해도 답답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70억의 인구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배우듯이 공유지의 비극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나랑 별로 상관없어.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답답한 가운데 자, 이런 과학기술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영화에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문제. 문제 푼 거 한 번만 더 잠깐 점검하고 계세요. 나 다시 들어올게. 지금 대인고 직보하는 애들이 질문 있다고 해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승혁아, 승혁. 네. 질문 있어서 전화했었어? 아니 저 밥 먹고 올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다시 와. 네. 야, 니네 다 밥 먹고 다시 와. 저 질문 하나 보냈어요 카톡으로. 아, 카톡으로 보냈어? 그러면 민성아, 민성아. 네. 네. 이거 선생님이 카톡으로 답 보내줄게. 네. 보내줄게. 니네 교과서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안 열려가지고 이따 네. 보낼 테니까 일단 너도 밥 먹고 오든가. 네. 네. 서경이도. 네. 음.
자, 문제 풀어볼게요. 현빈아 보고 있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쓸 교재는 정리해서 학교에 이름 써서 놔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학원을 못 오는 사람은 나한테 톡을 보내. 그러면 내가 택배로 발송해줄게. 집으로. 알겠지? 나 학원 못 가요. 택배로 보내주쇼. 그렇게 톡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빨리 해야 돼. 내가 출력을 해서 학원에 놔두고 집에 왔는데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내줘? 그러니까 빨리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야 학원에서 내가 출력하고 얘 거는 택배로 보내야겠다 하고 가져오지. 자, 1번 문제는 지구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대먹임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기후 피드백이고 얘를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 C가? C는 누구야? 얘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긍정하는 쪽, 그다음 부정하는 쪽 이렇게 했는데 얘가 회의론자잖아요. 회의론자. 자, 긍정론자는 기후 피드백을 인정하지 않아? 아닌 거지. 아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후 대먹임 작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후 대먹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뒤에 내용을 보면은 자,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수증기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이때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양의 피드백을 주장하는 게 C잖아요. 그지? 회의론자들은 히로타 교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 나오네. 회의론자 바로. 회의론자들은 뭐라 그래?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저군형의 구름이 발달해서 상층 대기의 건조화가 유발될 것이다. 이산화탄소로 유발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상당 부분 상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까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했던 거죠. 요게 D의 입장이잖아. 요 부분이. 그러니까 기후 피드백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 기후 대먹임이 양의 피드백이냐 음의 피드백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이거는 쉽지 설명 안 해도 돼. 지구 온난화에 반대하는 쪽이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여기에 초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회의적인 입장하고 그 원인이 인위적인 것에 있냐 자연적인 것에 있냐로 나뉘어서 토론을 해야 되겠죠. 2번이고요. 자, 그래프 볼 때 가로축하고 세로축의 의미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 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세로축을 봤더니 만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기온만 뿅 가장 높고 맥킨타이어와 맥키트릭의 연구를 보면 중세에도 지금보다 높은 구간이 이렇게 있었고 요 두 개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만에 의하면 지구 온도 상승은 인위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자연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자, 모델이 있어요. 기후 모델을 만들었어. 근데 그 기후 모델에 인위적인 강제력과 자연 강제력을 모두 집어넣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관측치와 거의 일치합니다. 관측치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야, 인위적인 거 빼자. 자연 강제력만 넣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관측치와 이만큼의 차이를 보여줘요. 여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관측치와의 일치, 관측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후 모델이 관측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연 강제력 외에 인위적인 강제력까지, 인위적인 요인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가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안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택배로 받고 싶은 사람은 자료를 출력을 해서 보내줄게요. 집 주소는 학원에다 물어보든가 아니면 답이 빨리 안 오면 너네한테 톡을 할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